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매나 홍보 목적은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 방향, 의지, 마인드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산골소년 영화만 보고 영어 박사 되다입니다. 이분이 이 책의 작가신데 1993년생이세요. 근데 이 책이 2008년에 출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5살쯤에 이 책을 내신 거예요. 이 나이에 이미 영어 박사가 되셨고 부모님의 제안으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하네요. 이분은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14살에 대학교에 입학하셨더라고요. 머리도 좋으신 것 같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잘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했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영화만 보고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분이 공부한 만화, 영화, 드라마, 원서들의 작품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참고할 수 있게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를 보시면은 만화 영화에 빠진 산골소년, 디즈니월드 내 방에 상륙하다, 3번에 내 마음속에 흐르는 강물, 여기 보면 이제 라이온킹 이런 것들 보이죠? 자, 4번에 원하는 길을 갈 때 가장 빛난다. 5번 나는 당당한 홈스쿨러, 아웃사이더의 무한도전, 7번에 영어 공부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부록 2에 기업이가 읽은 원서와 본 영화 목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사는 곳은 서천읍내에서도 꽤 떨어진 시골이다. 이분은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부든 놀이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답니다. 이분이 한글을 먼저 깨우친 후에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영어 카드도 어느새 나에게 즐거운 놀이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5살이 되었을 즈음 카드 놀이로 기본 단어를 1500개 정도 익힐 수 있었다. 이 1500개의 영단어가 내가 영어를 하는데 훌륭한 기본 인프라가 되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분이 나중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어를 모르니까 영화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 나중에 자막을 보면서 단어를 이해하고 문장을 이해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분이 제일 처음 본 영화가 토이 스토리였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만화 영화는 아쉽게도 한글 자막 없이 원어만 들리는 비디오였다. 그러니 어린애가 만화 속 주인공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찌 알 수 있었으랴 라고 하죠. 이 토이스토리라는 만화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많이 하셨나 봐요.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는 내가 토이스토리를 한번 볼 때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전과를 새기듯 벽에 발을 정자에 한 획씩을 써넣으셨다. 완성된 발을 정자가 150개, 하루에 2번 보면 2획, 3번 보면 3획. 볼 때마다 아버지는 아카시아 피라도 씹은 표정으로 벽에 획을 한 자씩 그으셨다. 그러니까 발을 정자가 5획이니까 곱하기 5 하면은 총 750번을 봤네요. 750번이나 보면 자막 없이 모든 영화나 미드가 다 들릴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는 그 비디오를 그렇게나 많이 봤다. 토이스토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어이없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말들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 영어 단어를 이미 1500개를 알고 있고 영화를 750번을 봤는데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뭔가 방법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난 기적을 만났다. 이웃마을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아버지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우리 집에 오셨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머니가 시장을 가며 가게 잘 보고 있으라고 주신 것은 다름 아닌 토이스토리 한글 자막 비디오였다. 자막 없는 비디오를 보다가 한글 자막이 들어간 비디오를 보니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장면 하나하나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다. 한글 자막이 답답했던 속을 한 번에 뻥 뚫어준 것이다. 자,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요. 좀 길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원어로 된 비디오를 보여주고 나서 한글 자막이 있는 비디오를 다시 보여주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처음에 내용 자체가 파악이 안 되면 아이의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먼저 한글 자막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 원어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웬만큼 연결지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원어로 들어야 한다. 원어로 들을 때는 예전에 보았던 한글 자막과 주인공들의 대사를 서로 연결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때부터 나는 영화를 볼 때 한글 자막부터 구한다. 그 다음에 원어로 된 비디오를 무조건 반복해서 보고 듣는다. 다음 장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다 외우게 될 때까지. 자, 이게 최근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미드나 영화로 공부할 때 자막 공부를 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막 없이 계속 들어라 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포인트는 모르는 건 100번 들어도 이해가 안 간다. 안 들리면 자막 확인하고 다시 들어라 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같은 맥락의 말이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아무 자막 없이 보고 그 다음 영어 자막으로 보고 맨 마지막에 한글 자막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거예요. 영화를 시청할 때 자막 없이 봐도 영화 스토리가 거의 다 이해가 가는 실력이다. 중급 이상 실력이죠. 그러면 아무 자막 없이 봐라. 그리고 다음번 시청 때는 영어 자막 켜고 보면서 캐치하지 못한 문장을 확인하고 공부해라. 그 말이죠. 이분의 집이 시골이라서 TV가 잘 안 나왔는데 케이블로 바꾸면서 신세계가 벌어졌다고 하네요. 디즈니 채널을 보게 되면서 다른 만화를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그 순간 토이스토리가 나온다. 그것도 이제껏 내가 보아온 영화 토이스토리가 아니라 2D 애니메이션판 14부작 드라마 토이스토리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나는 친절한 한글 자막을 보며 만화를 감상했다. 나는 같은 만화를 반드시 3번씩 보았다. 디즈니 만화 채널을 본 지 한 달 보름 동안 나는 학교에 갔다 오면 그 나머지 시간은 모두 만화를 보는 일로 보냈다.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다시 보아도 질리지 않았다. 오로지 대사를 잘 따라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해서 나는 잠깐도 못 참고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기 일쑤였다. 그 결과 그럭저럭 어지간해서는 놓치는 대사가 없게 되었다. 전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장족의 발전이다. 조금 서툴기는 해도 단어 몇 개 놓치는 것 말고는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었다. 드디어 토이스토리 14회가 모두 끝났다. 그럼 1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런데 나는 만화를 이것 하나만 본 게 아니었다. 30분짜리 시리즈 만화를 하루에 몇 편씩 보았다. 그러다 보니 발음도 자연스러워졌고 영화에 나오는 웬만한 대사들도 거의 외우게 되었다. 외우려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졌다. 어느덧 내가 이렇게 만화 영화 채널을 보면서 지내는 시간은 매일 일정한 시간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내 생활 속에 자리 잡았다. 급기야 나는 꿈에서도 만화 영화를 보았다. 그러더니 어느 날 놀랍게도 영어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작가분은 그 다음 영화로 미녀와 야수 그리고 라이온 킹 비디오를 구해서 이 작품들을 또 엄청나게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분이 영화로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후부터는 자신의 인생 얘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으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14살에 한남대학교 린튼 글로벌 칼리지에 입학했답니다. 그 학교는 영어만 사용하는 학교였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어에 관해서는 문법 공부의 불필요성을 얘기했고 원서 읽기의 중요성을 또 강조했습니다. 영어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영작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분도 처음에는 원서 읽기나 영작 공부가 어려웠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어려움도 금방 이겨내신 것 같더라고요. 이미 영어라는 언어를 학교 공부로 잘하게 된 게 아니라 마치 미국의 원어민 어린이처럼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거의 원어민 어린이의 수준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어려운 공부도 쉽게 해나가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기에 기업이가 읽은 원서와 본 영화 목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원서 부분에는 레벨별로 나뉘어져 있네요. 레벨 1, 레벨 2, 3, 4, 레벨 5, 6까지 있습니다. 레벨별로 조금 보자면은 레벨 1에 로빈슨 크루소, 셜록 홈즈, 오즈의 마법사 이런 것들이 있네요. 레벨 2에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OLE 단편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레벨 3에는 이렇게 갈매기의 꿈, 노인과 바다. 레벨 4에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다빈치 코드, 연금술사 이런 책들이 있네요. 레벨 5에는 좀 어려운 책들 같아요. 경제학도 있고 무지개를 풀며, 리처드 도킨스의 무지개를 풀며,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가 있네요. 굉장히 어려운 책 같습니다. 마지막 레벨 6에는 셰익스피어 작품이 많아요. 맥베스, 오셀로, 햄릿 이런 것들 있네요. 이런 셰익스피어 작품이 옛날 표현들이 많고 이제 좀 비유와 은유들이 섞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가장 레벨 6으로 가장 높은 레벨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영화를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갱스 오브 뉴욕도 있고 배트맨 시리즈, 제가 영상을 올렸던 백 투 더 퓨처도 있네요. 사운드 오브 뮤직 유명한 영화죠. 쇼생크 탈출도 이분이 이제 좋은 영화라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주라기 공원 시리즈, 캐리비안의 해적. 그리고 드라마는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잘 아는 CSI, 프렌즈 이런 책들이 있고 이런 드라마가 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정글북, 니모를 찾아서, 라이온 킹, 미녀의 야수, 신데렐라 이렇게 다 있네요.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그 영화 한 편을 많게는 수백 번, 아무리 적어도 3번씩은 봤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수십 번씩 본 거예요. 이렇게 많은 반복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게 된 거겠죠. 자, 어떠신가요? 미드나 영화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공부 방식이 모두에게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영어 공부의 재미와 보람을 느껴야 꾸준히 할 수 있고 꾸준히 해야 실력이 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만화 영화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만 보라고 말릴 정도로 많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느새 영어 실력이 향상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도 좋아라 하고 재밌어하는 영화를 찾아서 그 영화의 모든 대사를 외워보고 자막 없이 100번 시청을, 아니 100번은 너무 많으면 한 10번이라도 시청을 다시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도 드라마틱하게 향상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